네, 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다 보면 좀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참 많으시죠? 자, 저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이 간지러운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돌직구를 날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입니다. 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지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또 그러면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즘도 바쁘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 그만큼 이제 정경호 대표님을 찾는 곳이 많아지고. 아, 감사하죠. 예, 저도 좀 가끔 데리고 가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향해서 힘차게 돌직구를 날려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취업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인문계 졸업생 90%가 논다. 그래서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고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혹시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무슨 신조어인데 문송합니다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셨나요? 문송합니다. 저는 황송합니다는 알아도. 황송이나 뭔가 죄송 막 이런 그렇죠. 쪽일 것 같은데. 뭘까요? 좀 약간 현 세태를 이제 반영하는 얘기인데 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나왔는데 참 좀 씁쓸한 표현들이죠. 아이고, 세상에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는 어쩌다가 진짜 마음 아프네요. 문과 나온 게 우리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정도 일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그만큼 네. 취업이 너무 힘들고 우리 문과 졸업생들도 지금 재학 중인 문과생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아유, 참.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 신조어가 참 많네. 문과생들 나름대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문계 취업난이 이제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자조적이고 가슴 아픈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고요. 네. 이 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젊은 가정이 멍만들고 이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계 취업난과 그 대안에 대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배송합니다. 배송합니다. 배가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맞아요. 예. 신문 기사들은 이제 워낙 또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사실 조금 이렇게 신뢰는 안 가는데 대표님께서 만나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나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공대 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한 20, 30%가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인 공대생에 비해서 이제 인문계생들이 이제 좀 박탈감이 있고 그러니까 취업에서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철학, 역사.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면접에서 수모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런 과를 나오셨냐. 요즘은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인문계 남학생들에 비해서 또 인문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취업에 대해서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이 남자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반대로 공대는 취업 깡패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취업률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이 공대를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후회들을 하는 인문계 그러니까 인문계 구직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취업 전선에 지금 들어있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사람 나름 아닐까? 잘 되는 사람은 그래도 잘 되고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어때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은 42.1%.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대 계열은 66.7%를 한참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이상, 25% 이 정도 차이. 그래서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공계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공학 수업을 이제 따로 듣는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선호도가 아무래도 이제 공대 쪽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걱정들이나 염려들은 더 가중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씁쓸한 소식을 또 이렇게 정경호 대표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방송하면서 참 신조어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방송하면서 많은 신조어들을 배웠는데, 자, 아까 이런 인문계생의 어떤 취업률,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죠. 자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네. 신조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건데, 혹시 이케아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케아 세대? 저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워낙 이제 방송도 많이 하시고, 이케아라는 게 사실 유럽계 이제 가구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케아 세대라는 건 이제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낮은 급여와 이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제 청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스펙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현실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좋은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이 이케아 세대들이 점점 이제 비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만과 반항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사회적으로 큰 어떤 불안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 세대, 7%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이 부분과도 이제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젊은이들이 진짜 꿈을 갖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포기가 당연해지는 사회가 된다는 건 진짜 문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문제 뭐가 있을까요? 일명 그 빨대족이라고 하는데 빨대. 이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이제 취업이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전문 포털 한 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취업 준비생의 절반 48.4%가량이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 경제적 독립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1, 20년 지나다 보면 이제 부양의 문제가 새롭게 생기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이 파생되는 게 취업난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 연관된 문제들이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예. 몇 년 전까지 비슷하게 캥거루족이라는 또 네, 맞습니다. 신조어가 비슷한 있었던 것 비슷한 같은데 표현이군요. 그렇죠. 빨대족, 캥거루족. 어쨌든 우리 네.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그런 신조어들입니다. 걱정이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서 뭐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우리 예전에 뭐 유명한 분들이 그런 말씀해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조국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년층이 희망을 계속적으로 포기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5%세대로 갑니다. 5%세대. 뭐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 5%세대를 넘어서 2030 세대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취업난 때문에 5가지 중에 하나 이상은 포기를 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7%세대까지 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고, 뭐 참.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연당이 되면서 내 집 마련 당연히 포기하고 결혼하니까 당연히 아이에 대한 부분까지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 포기하게 되면서 점점 고독한 사회가 가고 있다는 거죠. 고립되어지는 거죠. 고독한 사회를 넘어서 고립되는 사회. 그래서 이 상상만 해도 정말 우울한 미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네. 취업난으로 인해서 우울증, 질병, 그래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자살이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래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현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장기 불황이 이제 결국 이제 청년들한테는 일단 삶의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 취업률과 지역의 경제 요인이 자살률과 굉장히 연동 관계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서 2009년 동안 지역 한 부분, 부산 지역을 고용률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3.4%포인트가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니까 20대 자살 사망률이 15.9명에서 25명, 그러니까 57명 포인트가 이렇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회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2030 세대 그 청년 자살들을 그저 이거 네가 못나고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야라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는 공공의 문제를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업은 어렵고요. 그럴수록 점점 경쟁은 심화가 되니까 안 되면 다 내 책임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우울해지고요. 네. 자살률도 높아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인데 일단은 뭐 공대도 사실 다 취업이 쉬운 건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지만 네. 인문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타개를 해가면 그렇죠.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 뭐 조사하고 또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을 때 상당 부분 어떤
뭐 여기서 필살기라고 지금 이 부분만 딱 하면 해결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 관계 그리고 기업체가 이 부분에서 공공으로 해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공기업들에서 인문계 직무를 좀 늘려가면서 채용을 확대하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취업자를 통해서 이것들이 상당 부분 포인트가 올라갔을 경우에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는 등의 아주 공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공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기업에서 좀 어떤 그 인문계 어떤 취업을 좀 늘려준다면 인문계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저기 숨을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세제 혜택을 또 준다고 해도 기술 위주의 산업체 이런 공기업들이 네. 인문계생들을 뽑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뽑고 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 사실 인문계생들을 뽑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이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인문계 그 우리 구직자 분들도 나름의 전략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 공대적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공대적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문기술융합훈련이 인문계 취업난의 해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공개 토론회에서 카이스트 컴퓨터공학의 박사 1호인 문성천 카이스트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소프트웨어는 인문학이다. 이런 이제 주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인문학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과 대표적인 예시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겠죠. 네. 이 스티브 잡스는 공견하게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소위 말하면 선사상 그리고 동양사상에서 왔다라는 거,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개발하고 기획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인문학의 어떤 융합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개인적으로 좀 먼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저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이게 인문계 공부도 어렵고 저도 인문계거든요. 네. 저는 수학이 싫어서 무조건 문과를 선택한 저는 치가 떨립니다. 예,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특보자 두 예. 분이서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떠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인문계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이 싫어서 저처럼 이렇게 문과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통합형 융합형 인재 좋죠. 말은 네, 너무 네, 좋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그렇게 네. 저희 우리 정경호 대표님처럼 네. 이렇게 떠는데 네. 과연 하려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수학이라든가 우리가 수치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활용할 부분들이 많은데 네. 놀랍게도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요구 조사를 해봤더니 56.2%가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적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공계 분야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 의향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적절하게 매칭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예전과 다르게 기계 문명의 사회가 아니라 지식 창조화 사회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IT라든가 이런 출신들을 봐도 최근에 나왔던 IT 그룹의 CEO들도 놀랍게도 인문학계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분명히 좀 있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반 이상이 뭐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은 정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문계생들, 졸업생들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교육훈련 과정에도 인문계생들 굉장히 많이 들었다. 뭐 이런 네.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건 좀 일부가 아닐까. 이런 환경들이 지금 어떤지 많이 갖춰져 가고 있는지.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의견에 있어서 고용부는 고용센터, 대학, 지자체 등이 함께 이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인문계 고용 정책의 고용 촉진에 대해서 대책, 일경호 확대 등 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협의하는 부분들을 계속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들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
융합형 교육 과정을 보다 이제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네.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이제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어떤 그 지향점인데 지역별로 대학을 순회하면서 이 부분들은 인문계 학생들이 계속해서 전파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시다 보면 꼭 정부 측면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체 내에서도 그래서 요즘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인문학도가 들어오면 그 부분들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소양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융합, 화합, 퓨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이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정부나 구직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요, 결국 그 갑인, 기업이 뽑지 않으면 전문용어로 이제 말짱 도루묵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어떤 그 공기업처럼 정부가 이렇게 야 무조건 뽑아, 그렇죠. 교육시켜, 네. 뽑아가지고 교육시켜. 네. 정부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기업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업체 담당자 분들한테 기업의 성공, 혁신적인 글로벌 그 어떤 기업의 성공 뒤에는 창의력이 토대가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단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의 상당 부분은 놀랍게도 공대 출신들이 아니라 인문학도를 뽑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인문학도를 통해서 놀라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엄청난 자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장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의 어떤 그 HR 담당자, 우리 CEO 분들이 경영의 어떤 지침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들이지만 창의적인 사고들 속에서 놀라운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래된 얘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워커맨이라고 하죠. 네. 그 소니의 워커맨 같은 경우도 인문학도인 신입사원이 제안을 해서 그 워커맨이 탄생을 한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 놀라운 부분에서 쫙 석박사들이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인문학도의 한 친구가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 소니가 놀라운 대박을 친 거야. 물론 이제 오래된 얘기죠. 벌써 20, 30년. 그렇죠. 근데 애플 CEO도 마찬가지고 놀랍게도 구글의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놀라운 어떤 혁신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 인문학도들이 놀라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우리 기업가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몇 해 전부터 융합형 인재 붐이 불고 있는데 IT나 기술적 인재를 중심으로 인문학 교육을 시키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인문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술 교육을 시켜서 이 융합형 인재들이 좀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뭐 우리가 취업정보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취업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에게 취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인문계 졸업생들을 위해서 정경호 대표님께서 마지막 돌직구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무거운 얘기인데요. 많이 우울해합니다. 예, 우울하죠. 많이 우울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꼭 말씀드려요. 우울할수록 많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민들을 좀 주변에 자꾸 털어내면서 그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 부분들을 감싸 안는 게 아니라 자꾸 토로를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되 우리 주변 분들은 특히 학부모, 주변 지인들 이런 분들은 비난이나 충고를 하기 이전에 그냥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의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술, 담배로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걸 회피하는 태도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KFC의 그 창업자 우리 샌더슨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65세에 빈털터리로 창업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급하더라도 마음에 대한 우울 그런 부분들을 분노 여러 가지 다 이해합니다만 좀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천천히 가겠다는 부분들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끝까지 취업할 때까지 저희 취업정보센터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